어쨌든 뭐 국민의힘 측도 지금 쉬운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총선 얘기를 좀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이제 이런 말도 못하겠습니다. 멘토라고 불렸더니 돼버릴 텐데 신평 변호사가 멘토죠. 불렸던 게 아니라 지금도 멘토예요. 아니라는데요. 이제 본인도 본인이 지금 치고 빠지고 네. 간보기 해놓고 아니라고 예. 그러는 건 그것은 안 되죠. 그러면은 그때 나온 얘기가 내년 총선 여당 수도권 전멸, 또 윤 대통령 신당 창당 이런 얘기였는데 왜 이런 얘기가 그런 아닐 땐 얘기는 정치권에서 굴뚝이 연기 났을까요? 회자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평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가 네.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무게가 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쳐봤는데 쳤어요. 그리고 당이 시끄러워지니까 빠졌어요. 그렇지만 간보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중구궐에서 잘 판단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그러기는 윤 대통령한테는 좀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당을 창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내년 총선에 검핵관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검찰 출신이 많이 공천돼서 넘어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당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신평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윤석열 신당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신평 변호사가 지금까지도 멘토였고 그분의 말씀이 상당히 적중했고 또 자기 스스로가 멘토라고 자처했고 그 정가 일부에서 계속 나오던 윤석열 신당 그리고 수도권 필패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한 것 아니냐. 그렇지만 이건 전형적으로 한번 쳤더니 당에서 대통령실에서 너무 반응이 나쁘기 때문에 네. 빠졌고 그러나 간보기는 충분히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의도적으로 간을 소위 간을 그렇죠. 본 정치는 거다. 그런 경우가 네. 많아요. 예. 어쨌든 뭐 사과로 일단락을 지었지만 분위기는 썩 개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도권 내년 총선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측의 얘기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예. 제가 뭐 얘기하는 것은 좀 빠릅니다만 네네. 어떻게 됐든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30% 박스에 갇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민생 경제, 외교 실패로 더 가중되고 남북 관계는 일촉즉발이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내년 사실상 중간 평가로 보고 정권 심판을 했을 때 후한 성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죠. 어떻게 됐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쓰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들이 밥을 해주라 하지만은 밥도 못하고 죽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요. 일단 보수 정당이 수도권에서 뭐 고전을 해왔습니다만 경쟁력 있는 인물이 들어오면 또 가능성은 있고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세가 좀 일방적이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물론이 대두가 되는 건데 그런데 선거 때마다 인물론이 강조가 되지만 이 출마 호소인들은 많은데 정말 출마해 주십사라고 호소드리는 분은 또 얼마 없는 게 정치권의 현실이잖아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얘기하기는 거시기 하고 예. 어떻게 됐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국민의힘의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민생경제 이 경제 파탄이 외교의 잘못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를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분은 임명하지 말아야
민심이 환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외교 문제는 이제 대일 외교, 대일 문제 관련돼서 좀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신가요?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하고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과의 중국이 문제, 갈등?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1등 국가였는데 예. 대만으로 2등 내주더니 지금은 3등 미국, 4등 뭐 일본, 호주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등으로 떨어졌는데 네. 아마 베트남한테 또 뺏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하는데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말아달라 네. 이렇게 설득해서 얻어올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방류하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방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꼭 그거라도 좀 얻어가지고 온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